전술핵 재배치 예. 그리고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핵 공유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 이거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핵무장은 핵 공유를 하면 핵무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핵무장이야말로 정말 이 핵 공유조차도 카드가 안 되면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건 취지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나토식 핵 않습니다. 공유라는 것은요. 예. 이제 핵을 예. 투하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 나토 예. 회원국의 예. 폭격기에 실어서 가게 되고 그렇죠. 그 나토 회원국은 거부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공동 합의가 안 되면 핵 발사 결정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 만약에 발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예. 독자 발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렵죠. 미국 대통령이 핵 발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는 단독 발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도 뭐 사실상 그거는 거부권이 없죠.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이 하는 그래서 건데. 예.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와 다른 것은 거부권은 사실상 생길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미국 소유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없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니요, 이에 대한 이건- 이제 별도의 그래요. 시간에서 지금 토론을 하든지 하시죠. 하고요. 예. 전술핵 PLA라고 한번 배치를 검색해 했을 보십시오. 때는 예.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제재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예. 시작되어 온 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가 그런 전제하에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유엔 대북 제재 예. 결의도 예.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니까 공약 보니까 100조 원의 국가 펀드를 만들고 또 100조 원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쓰고 그런 재원을 원 후보님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우선요. 예. 추가 세수를 예. 가장 잘 쓸 겁니다. 추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수를요? 예.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네. 이것을 자기네 멋대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추가 세수고요. 두 번째로는 세출 조정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쓰이는 돌 잘 쓰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성장에 의해서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가 증가되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증세는 좋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수단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뭡니까? 큰 돈을 자. 못 마련하니까 자. 그럼 성장 대책을 말씀을 해보시죠. 예, 저는 예.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경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루즈벨트식의 좌파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을 펴겠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완전 영철 정말 이야기죠. 예. 경악을 했습니다. 완전 영철 이야기죠. 자,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바꾼 정책이죠.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비판해 왔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예. 고용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것 좀- 한 걸음 앞으로 당겼다 뿐이지 역시 마차가 말을 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 좀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죠. 예. 투자가 있어야 예. 고용이 일어나고 생산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중심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투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처럼 기업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일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들면 일자리와 소득은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 정책인데요. 그러면 뭐에다 투자하느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시장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시장에 투자하는 삼두마차죠. 세 마리의 말이 고용, 일자리와 소득을 이끄는 경제 원리에 맞고 우리 미래의 세상의 글로벌 질서에 맞는 그런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성장이고요. 이 결과 생긴 추가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해야죠. 지급 대상이 되네요. 예, 그거는 당연히 공정소득이 지급도 대상이 되죠. 지금 예, 예. 부모 소득과 물려받을 자산 격차에 의해서 부모 찬스로 조국, 곽상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2세들은 공정소득에 의해 가지고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 금액을 받게 되네요. 그 사람들은 공정소득 전에 감옥에 가겠죠. 아니, 50억을 뇌물을 아니 받았으니 감옥에 갈 행위를 가겠죠. 안 한 부잣집 예, 자식들은 예.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 자식이라도 그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돈으로 저는 맞는 거죠. 오히려 가구 단위라 그런다면 예.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판으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개인 단위로 하는 걸 보면서 예. 지금 청년 예. 세대의 숟가락 차이, 부모의 자산과 부모의 소득 그 그늘 밑에 있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안 있습니다. 하되 개혁은 하겠다 이렇게 아니요,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예. 어떤 연금은 적자가 남은 세금으로 메꿔지고 예. 일반 국민은 세금만 내고 자기는 깡통연금이고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연금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동의하시고 네. 공무원연금 개혁,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도 다 동의하신다. 속도와 예. 과정의 문제다. 예. 이해관계자들의 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이게 참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걸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고 예. 어느 선 이상은 사실은 고통 분담으로서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고요. 민간을 위한 공공의 양보가 불가피합니다.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네. 저의 복지는요. 복지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인간 존엄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았든 적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기본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우선 저는 절대 빈곤과 절대 고립을 저는 우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지금 문턱이든 넘어선 입장에서 송파 세모녀 같은 절대 고립에서의 절대 빈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다 맞는 첫 이야기인데. 번째로는 절대 빈곤과 절대 고립을 해소하는 것. 두 번째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과 아이 낳고 기르는 것과 교육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금 워낙 격차가 커서 삶의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출발선에 있어서 제일 바탕의 밑단에 대해서는 뒷바라지 해주는 국가 찬스를 넣어줌으로써 기회 복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존엄과 기회 복지 이게 원희룡의 복지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중에 주거 복지에 관한 정책이 내 집 있죠. 마련 예. 우리 삶의 조건 중에 내 집 마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러면 절대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정책은 뭡니까? 우선 지금 우리 노인 인구의 예. 40%가 절대 빈곤입니다. 예. 지금 기초 노령연금 예.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령연 올리겠다. 올려야죠. 예,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이 그냥 금융회사들에 의해 가지고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이게 허비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못 받고 연금으로 법정화, 강제화해서요. 우리 노후 대비가 개인으로는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주축인데 지금 전기자동차로 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최첨단 모빌리티, 교통 및 미래 도시와 관련된 그런 산업의 혁신 성장의 중심 뭐 그런 게 올 수가 있고요. 큰 게. 예를 들어서 가속기 같은 경우는 광주로 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속기라든지 구글 캠퍼스 같은 게임 체인저 이것을 우리 지방의 주요 거점에 배치를 하고 그 부지로 공항을 써야 된다. 그 말씀 여기다가 무슨 아파트 대장동 모델을 적용할 거냐. 이 문재인 정부 저는 참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도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 후보님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하루에 26건의 문제는 내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저는 떳떳합니다. 네. 뭐 프레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후보님께서 홍 후보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 재작년부터 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할 때 그때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고발 사주 사건도요. 아니 고발 사주야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뭐 저는 마음껏 제가 총장이던 시절부터 저와 가족에 대해서 수사를 시켰습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역대로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자기나 가족에 대해서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권하고 그 정권의 비리와 싸워온 사람이 과연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보면은
2010년에는 이건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2012년에는 경남지사 선거 나오셔갖고는 또 전면 확대 또 찬성을 하셨고,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는 예산 160억을 또 삭감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예산을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네.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 또 예산 지원을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고 비정규직을 놓고 보면은 이제 2017년에 그 대선에 나오셨을 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 명 전원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정규직화 시켰죠. 근데 이번에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줄이고 이 사람들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또 입장이 그때그때 바뀌시고, 예, 예. 모병제 문제도 예. 2017년에는 이게 청년 표를 얻기 위한 거의 매표 행위 같은 얘기다, 말이 안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하시고, 모병제 아예 주장을 하셨고, 또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뭐 장관, 국회의원, 뭐 국회의원도 공천 30% 해야 된다고 그랬고, 고위공직자, 공기업의 임원, 여성 한 30%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된다고 2017년에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할당제라는 거는 폐지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과연 국민들이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그게 있겠습니까? 아니고 네? 정치하신 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신 그러면 분이 느닷없이 4개월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참 어이가 아니, 없어 제가 묻는 국민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하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정치 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아니,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아니, 우리 말씀은 그게 후보님들이 아니죠. 잘하셨으면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안 그러면 그렇습니까?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북 정책의 기조는 뭡니까?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이 굴욕적인 걸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그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그 공조 하에서 아직 비핵화 정책을 확실하게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북중에 굴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정책은 주권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남북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 비핵화 문제가 전제가 안 되고 남북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원래 한 분야에 네.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일머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지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네.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 맡겨놔도 다 잘할 수 네, 있다. 저는 뭐 일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제 장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제가 사법직에서 27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무너진 지금 민심이 이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나라가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성과 나라의 제도를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국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고맙습니다.